오늘 삼성전자가 30만원을 깨면서 또 패닉셀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재개했다 해서 매물 폭탄이 나온다. 이런 우려 때문에 실적 발표를 5일 앞두고 있습니다. 영업일로는 내일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지나면은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핵심으로 궁금한 거, 일단 떨어졌어요. 물렸어요. 어떻게 하느냐? 추가적인 하락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그 다음에 반등은 나올 수 있느냐? 또 어느 자리에서 반등 나오느냐? 요게 최고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핵심적으로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쨌든 하락을 했어요. 처음에 여러가지 잡음이 나옵니다. 일단 요거 봐요. 요게 미국 반도체 지수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는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새벽에는 이제 떨어졌어요. 요렇게 떨어지니까 얼씨구나 그러고 더 떨어져요. 요것이 첫 번째 원인. 이제 지금 뭐 구체적으로는 메타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미국의 메타라는 회사. 요 메타라는 회사가 AI가 이제 남으면은, AI에 들어가는 컴퓨팅이 남으면은 자기네가 또 이걸 팔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남아도는 거 아니야, 이제 공급과잉 아니야, 이런 얘기가 혹시 또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냥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첫 번째 이유가 됐고, 두 번째, 연기금이 리밸런싱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를 어제도 팔고 오늘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원래 외국인은 계속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파는 거는 그러려니 해요. 외국인이 팔아도 계속 주가는 올랐으니까 연기금이 받아주고 있었는데, 요 연기금이 지금 같이 팔아요. 외국인도 팔고 연기금도 팔고 이러니까 받아줄 애가 없으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연기금이 계속 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연기금이 지금 매도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증권사에서 예상치를 실적 발표 얼마 안 납두고선 100조 번다 그랬다가 성과급 노조 있죠, 노조가 요게 지금 큰일을 했어요. 떨어지는데 1분기 때 노조한테 주는 성과급의 충당금이 그때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죠? 근데 2분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할 때는 1분기 때의 성과급에 대한 충당금을 이번에 한꺼번에 계산을 한다 이거야. 이렇게 합쳐가지고선 요걸 한꺼번에 계산을 한다. 요렇게 되니까 충당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조 벌라 그랬는데 89조 번다. 뭐 충당금이 한 12조에서 뭐 16조 정도 반영이 될 거다.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조 벌라 그랬다가 뭐 89조 번다, 또 뭐 86조 번다, 뭐 81조 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악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3중 악재가 지금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기 위한 명분이다. 결국은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은 삼성전자는 다시 또 반등이 나온다, 이거예요. 결국은요, 핵심은 뭐예요? 실적 발표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실적 발표가 제가 계속해서 이제 실적 예상치를 말씀드리고 있었죠. 지금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80조에서 90조 사이 정도를 예상을 해요. 그래서 한 평균치 한 5, 6조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성과급까지 다 반영을 해서.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정말 90조 이상을 내요. 그러면은 이것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폭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봐봐요. 주가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어요. 진짜 90조 이상 나왔어요. 그러면 요렇게 된다니까요.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는데, 만약에 주가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거고 성과급 충당금 얘기도 안 나왔어. 그런 얘기도 안 나오고 증권사에서 계속 좋게만 얘기해. 그러면은 올랐겠죠. 올랐다가 실적 발표가 빵 터졌는데 진짜 좋게 나왔어. 그러면은 100조 나왔다고 쳐요. 100조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론 현상이 나와요. 왜냐면 2분기 때 100조 벌었으면은 3분기 때는 이때는 한 130조 정도 벌어야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벌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서 세론 현상이 나와서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실적 발표가 지금 나오려고 그러면은 내일이 금요일, 그쵸? 그 다음에 월요일, 그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해요, 아침에. 그러면은 이미 화요일 날 아침 되면은 8시부터 장 시작되면 이때 막 어떻게 될까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금요일하고 월요일인데 이 이틀 동안 떨어진다고 칩시다. 만약에 내일도 떨어지고 모레도 떨어지고 그래서 떨어진다고 쳐요. 그런데 떨어져도 마이너스 한 5%에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를 봅니다. 왜냐면 한번 떨어질 때
요즘 보니까 오늘도 10%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날짜가 다가왔기 때문에 떨어졌다 반등 나오고 떨어졌다 반등 나오고 지금 이렇게 분봉이 그렇게 움직이죠, 장중에. 그러면은 토탈 종가상으로 총 10%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적 발표가 예상치 정도만 나와도 3분기 가이던스에서요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성과급 충당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때는 1, 4분기, 2, 4분기를 합쳐가지고 냈기 때문에 많이 냈지만 3분기 거만 이제 한다 그러면은 요 성과급 충당금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3분기 때는 2, 4분기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이때부터는 더 크게 벌 거예요. 진짜 100조가 넘을 것 같은 뭐 수치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어떠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요. 이번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그렇게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삼성전자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겠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연기금이 팔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38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다시 20만 원까지 떨어지고 더 떨어져서 10만 원까지 떨어지고, 그럼 우리나라 지수가 9,000포인트가 넘던 포인트가 다시 3,000포인트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어요? 뭐 나라 망할 일 있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반등 나온 다음에 계속 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조정이 나왔다 올랐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같이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렇게 합니다. 잘 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한 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은 여태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맞춰왔고, 그리고 항상 이러한 과정을 지난 7년 동안 많이 겪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하는 말을 들을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금 비중이 있는 경우 시나리오대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비중이 꽉 차갖고 물려있는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금 비중이 있으면은 없는 사람들은 신규 무세를 하거나 지금 사갖고 있는데 30만원 이상에서 사갖고 있어. 33만원이에요. 34만원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20만원인데 수익이 이만큼 났다가 좀 줄어들었어요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물려있는 경우가 중요하잖아요. 수익이 나 있으면 뭐 수익이니까 뭐 다시 올라가면은 기다려야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물려있으면은 와 마이너스 10%야 마이너스 20%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돈이 있어. 돈이 있으면 하락세가 내일하고 월요일까지는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그냥 올라가면 또 다행이겠지만 금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두고 이때를 기다려서 추가 하락 시에 날짜를 두고선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언더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저점이에요. 그러면은 실적 발표 전, 그 다음에 실적 발표 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고, 혹은 언더슈팅이 빡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언더슈팅이 이게 훅 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가 최저점이 된다. 이때처럼. 이날 무지하게 떨어졌잖아요. 물론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왜냐면 고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언더슈팅이 나오면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보나 지금의 차트로 보나 그것은 맞아요. 그래서 요때가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우리가 최저점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두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요 현금 비중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좋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미 비중이 꽉 차서 물려있는 경우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제가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어디다가 실어놨느냐, 바로 여기다 실어놨죠. 삼성전자 7월 변동성 대비 반등 타점. 어제부터 딱 보니까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딱 어저께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이제 7월달 변동성 대비해서 반등 나올 타점, 그리고 요거에 따른 시나리오, 요거까지 제가 딱 정리를 해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부터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삼성전자 7월 변동성 대비 반등 타점 정말 딱 맞춰서 요 삼성전자 7월 변동성 시나리오에 따른 요 반등이 나오는 타점,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싹 다 자료로 만들어서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삼성전자라고만 문자에 딱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요 자료를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요 그냥 맹숭맹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단가를 쫙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다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도 여기 들어있으니까 요거 꼭 먼저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비중이 꽉 차가지고 물려있어요. 나는 그냥 한방 인생이야. 한방에 들어가고 물리면 물리고 올라가면은 한방이야. 한방 인생이야 하면서 한방에 들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더 간다 하니까 그냥 위에서 빡 찌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분할 매수가 뭔지 몰라요. 진짜. 근데 삼성전자 한방에 들어가서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근데 팔고 사고 했는데 다 올랐어요. 다행히. 고점에 사도 있었더니 또 다 올라가 줘. 그러니까 또 올라가는구나. 물론 이번에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 비중이 꽉 차서 물려 계신 분들은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또 떨어지거든요. 계속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은요. 그래서 지금처럼 조정이 나오면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매수할 돈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꽉 차서 물려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손절은 하지 말아라 이거야. 손절은 하지 말아라. 결국 지금은 홀딩이다 이거예요. 결국은요. 보세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해요. 자기네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선 리밸런싱을 하는데 이것도요. 결국은요. 국민연금이 저 밑에서 가지고 수익이 뭐 몇십조가 났다면서요. 돈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좀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팔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이버머니지 이 현금화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팔아야 돼요. 얘네들도 쉽게 얘기해가지고요. 팔고 싶으니까 요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팔아가지고 얘네들도 현금을 좀 냅둬요. 현금을 딱 둔 다음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사요. 계속 파는 게 아니에요. 계속 파는 게 아니라 샀다 팔았다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떨어졌다가 6월 달에도 이때 막 팔아요. 연기금이. 막 팔다가 쭉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사요. 쭉 올라갈 때 사더라고요. 그래서 1조를 샀어요. 1조를. 이때 연기금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좀 팔았잖아요. 지금. 뭐 2천억인가 3천억인가 팔았대요. 그럼 팔면은 또 팔았다가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또 산다니까요. 얘네가. 살아가지고 또 쭉 이렇게 올라오면은 또 떨어질 때 또 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계속 팔겠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요. 딱 하나예요. 매크로적인 환경이 좀 좋아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율이 있죠. 환율. 지금 환율이 또 1540원 같대나 50원 같대나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좀 떨어져야 돼요. 예,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금방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환율이 떨어지려고 그러면 연기금이 좀 팔아야지 떨어진 것도 맞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좀 팔고 환율도 떨어지고 그러면 주가가 조정이 나와서 저점이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도 들어오고 다시 또 연기금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올린다고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앞으로 이제 반도체 다 팔렸어. 끝났어. 이제는 다시는 이제 반도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이렇게 되면은 그쯤 되면은 이미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우리는 그때부터는 반도체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지네들이 팔고 싶어서 수익을 확정 짓고 싶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파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게 리밸런싱이니 뭐니 이딴 말로 해가지고 왜 좋은 거야? 뭐 리밸런싱이 뭐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초보들은. 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거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중동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동전쟁이 터져가지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그때 팍 떨어졌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시간적으로 좀 7월 초에는 판다. 7월 초에는. 하지만 이 7월 7일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조정이 나와 있으면 그땐 또 사가지고 올린다. 왜냐? 쥐들도 돈 벌어야 되니까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비중이 꽉 차 물려 있는 경우에는 손절만은 하지 말아라. 요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반등 시에는 이 비중이 꽉 차 있는 분들은 반드시 비중을 줄여라.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그래서 축소를 해서 현금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떨어진다. 싹 팔고선 딱 대기하고 있다가 나 30만 원 밑으로만 오면 사야지. 이러고 있는 것도 좋아요. 30만 원으로 올라갔다가 40만 원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다시 또 내려오면 또 30만 원까지 또 내려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달 매수하면은 수익을 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꽉 차 물려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가격대별 반등 타점 이런 것 등을 제가 여기서 또 열심히 설명을 드리지만 또 이렇게 제가 만든 요 책자 이거 지금 요번에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시나리오별로 다 있으니까 딱 보세요. 보시고 좀 너무 공포스럽지 않게 안정을 찾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보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7월 변동성 장세 시나리오에 따른 요 변동성 대비 반등 타점
자, 요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